자, 이제 2일차에서는요, 1일차에 이어가지고, 우리 180도 일대를 한번 변환을 또 시켜보죠. 자, 이 X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이게 R이 되고, 역시 이게 X, 그 다음에 이게 Y, 이렇게 되죠. 자, 좌표축에 원점을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80도 플러스 세타를 한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X였던 게 그대로 마이너스 X죠, 지금. 왜냐, 요쪽에 표현되고, 요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무슨 Y가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죠? 그럼 여기에 삼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되니까 이 X축에 수선을 내리는 그런 가상삼각형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럼 여기가 그냥 같은 세타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내려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180도 상황에서 여기가 되면 뭐냐면 이거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로 수선을 안 내려도 저절로 내려지죠. 삼각형의 모양이. 자, 그러면은, 1일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였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는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코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가 뭐하고 똑같은가를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그린다 그러면 이게 세타니까 이게 R이죠. 역시 R분의 무슨 X냐면 마이너스 X야. R분의 마이너스 X인데 그게 코사인 세타잖아. R분의 X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코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은 사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는 역시 여기서 사인을 구상을 한다면은 R분의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체 마이너스 되죠. R분의 Y가 사인 세타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와. 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구나. 1일차 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상안에서는 탄젠트가 오로지 플러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탄젠트가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자, 우선 탄젠트가 여기서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서 탄젠트를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 180도 플러스 세타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보자. 자, 그래서 탄젠트 180도 플러스 세타는 무슨 값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그려보면 여기가 x하고 y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니까 그냥 x분의 y가 되다 보니까 정말 3상안에서는 탄젠트가 플러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180도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죠. 자, 이런 방법으로 각도 변환을 자유자재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더 해볼 분들은 해보시고, 적어도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가법 정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법 정리 같은 것도 한번 우리 좀 외워는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증명을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게 있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자, 이건 많이 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로 하면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인 알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마다 그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같은 부호를 갖죠. 코사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이러한 여러분들 식을 하나 우리 당연히 이런 건 상식적으로 외워야 되겠고 코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 가법 정리라고 해서 제목을 좀 붙이죠.
자, 이러한 식은 잘 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일 때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사사죠.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가 되는데 부호가 여기에선 반대가 돼.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일 때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탄젠트 알파의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1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가 플러스.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곱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에다가 먼저 나온 거에다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같은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탄젠트 베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거는 가법 정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다 같이 암기를 해두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또 연관되는 식들을 만들어내죠. 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거 증명하고 할 시간은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거 잠깐 연습을 해볼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시 풀어보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인이에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같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조건 적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 알파하고 베타인데 만약에 어떤 조건을 적용하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면 알파하고 베타가 값이 똑같아가지고 요것을 뭐로 하냐면은 알파로 통일해버리자. 알파하고 베타인데 같은데 이걸 다 알파로 통일하자. 그럼 얘가 알파 될 거 아니야. 베타가. 그리고 얘가 또 알파 될 거. 얘가 또 알파가 될 거.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되면은 사인 2배 알파죠. 요거 2개의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인데 어차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두 개가 값이 다 같으니까 2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나 마찬가지가 돼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2분의 1에다가 사인 2알파가 나오는데 이 알파를 앞으로 그냥 세타라는 각도의 명칭으로 주로 바꾸면은 이것이 세타로 바뀌어버리면은 외워야 될 식이 하나 나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역시 발음학상으로 봤을 때 코사인이 앞에 있는 것보다 사인이 앞에 있어서 외우는 게 잘 외워져요. 이 알파를 세타로 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라는 이 식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외우자. 이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뭔가 하나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어떤 걸 만들어 보냐면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을 한번 바꿔볼까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코 뭐라 그래요? 사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조건을 만약에 적용을 해보죠. 아, 요것도 재밌네요. 조건을 적용을 해보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면은 여기에서 이 알파로 우리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베타가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얘도 알파 되고 얘도 알파 되고 얘도 알파가 되니까 이게 2알파가 되죠. 코사인 2알파가 되고 여기 알파가 되면 코사인의 자승 알파가 되고 사인의 자승 알파가 돼요. 그럼 이 알파를 아예 세타로 바꿔버릴까 우리? 그지? 예, 그러면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자승 세타 빼기 사인 자승 세타라는 식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 재미있는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고. 자, 요걸 잠깐 일식이라고 하자. 자, 나오는 결과들을 외워주셔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일식이 나왔잖아요. 자, 일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일식이라는 이 값 자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있냐면은 그 1일차에서 나왔던 식이 있었죠. 그 두 개를 한번 연립을 한번.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2세타라는 그 일식 있죠? 그 식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요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식에서 뭔가 하나 산출을 해봅시다. 요거 아까 방금 나왔던 거고, 이건 1일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잠깐 1, 2식이라고 하자. 요거 아까 1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몇 식이냐면 2식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소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소거라는 말은 예를 들어 y는 5x 플러스 30p 이런 게 있을 때 p가 6x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t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t가 소거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x만의 관계가 나오죠. 그거 소거라고 그래요. 근데 소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1, 2식에서 뭐를 소거하냐. 1, 2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소거하자. 자, 여러분들 만약에 1, 2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소거한다면은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도 소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2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뽑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럼 요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니까 거기에 코사인 2세타가 되는데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에다 이거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거 전개하면 그럼 이게 넘어가면은 이거 넘어가고 코사인 제곱 세타 두 개니까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넘어가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는 게 나오는데 드디어 외워야 될 식이 하나 나오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밑으로 가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게 전체가 되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은 이게 밑으로 가서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는 값이 앞으로 암기해 두셔야 될 결과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요? 2분의 1에다 괄호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 많이 나오는 식이죠. 암기해라 이거죠. 자, 재밌죠? 자, 이제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사인 제곱 세타로 소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1, 2식에서 같은 방법으로 1, 2식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소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이 2식에서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다 갖다 소거를 시켜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걸 몇 식에다 대입을 하냐면은 1식에 대입을 해요.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이 1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가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자, 요걸 이렇게 넘기고, 코사인 세타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 사인 제곱 세타가 2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밑으로 가니까 2분지 1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아까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던 코사인 제곱 세타의 그 부호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차이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를 2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에다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2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2개를 더하면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2분의 1, 2분의 1 더하니까 야 이게 증명이 되는구나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수업을 나가면서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매끄럽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를 이제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은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요 역함수 형태에서 굉장히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y는 이꼬로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여기다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를 30도를 갖다 집어넣으면 y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2분의 루트 3이 그지? 그랬을 때 그 2분의 루트 3은 우리가 뭐라 해? 값이라고 그러지, 밸류. 그 다음에 요거는 각이야, 각. 그럴 때, 여기서 세타를 뽑으면은 이 코사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값을 알고 거꾸로 각도를 모를 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는 게 아크 코사인이라는 게 그 뜻이죠. 이 아크의 뜻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y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그 코사인의 각도로 바꾸면 얼마냐. 이건 각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큘레이터, 계산기에 보면 아크가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각도하고 값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꾸 여러분들이 코사인 자, 예를 들어 아크 코사인 0.5가 되면은 이건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0.5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코사인의 각도는 60도죠. 그러니까 60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 모드를 여러분들 디그리로 놓고 하면은, 계산기에는 디그리 표시가 안 되겠지만, 60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게 60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크사인 0.3 하면 이것도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각도가 0.3이라는 사인 값이 나올 수 있는 각도. 사인은 30도일 때가 2분의 1, 0.5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도보다는 어떤 더 작은 어떤 그런 값으로 여기에 이 0.3이라는 값을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각도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야. 아크탄젠트 이것도 아크탄젠트 2분의 1이면 당연히 45도가 되지. 왜냐면 탄젠트는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각도는 바로 45도니까요. 그렇죠? 45도일 때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아크의 관계를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아크 형태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해? 역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역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아크 탄젠트 g 이런 이거 다 우리가 역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크에 대한 개념을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좀씩 들어가 보자. 함수. 자, 자존심을 상해도 참으셔야죠. 자, 역함수, 함수, 우리가 함수라는 말을 많이 갖다 우리가 붙이는데,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 그래프화 될 수 있는 건 다 함수예요. 그래프화 할 수 있다는 거. 이 그래프화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y는 이꼴, 예를 들어서, y는 이꼴, 6x 3승이라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y 값이 왔다 갔다 달라지죠. 그랬을 때 이 x는 제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러죠. 독립변수라는 거는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인데 얘가 얼마가 들어가든 얘는 뭐 막 값을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y 값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종속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y를 종속변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x하고 y의 관계에서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가 x가 되고 y가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하더라도 그거는 함수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y하고 x의 관계에서 앞으로 그 함수 표현을 해줄 때는 그 펑크션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이건 x가 달라질 때마다 y 값이 달라진다는 소리죠. 이 펑크션의 약자죠. x에 따라서 y가 틀려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려 이렇게. 그랬을 때 y는 fx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x의 함수라고 그 y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 x 값이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큼 이렇게 다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죠. 임의의 그래프. 다시 말하면 그냥 x함수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줬으니까 이건 임의의 그래프라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거 y축이 되고 x축이 되면 얘는 x함수의 임의의 그래프가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t다. 그럼 이거는 y는 펑크션 t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함수가 있는 건 다 그래프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면은 어떤 임의의 그래프가 있으면은 g는 펑크션 x의 그래프를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함수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화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뭐 재료고체역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아니면 뭐 기계공학을 하다 보면 어떤 뭐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뭐 몰라도 좋아요. 이런 법서 능력이 있어. 뭐 시그마 n이 있는데 뭐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1 뭐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2세타 뭐 이러한 어떤 식이 있다 그러면 시그마 x 시그마 y하고 얘네들은 값이 다 주어졌다라고 보면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얘는 펑크션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러분 이걸 그래프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세타가 0이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게 코사인 0도일 때 값이 제일 크니까 맥시멈이 얼마겠구나 하는 값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어떤 뭐 이러한 곡선을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함수 자체는 여하튼 그래프화 할 수 있는 게 함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이제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그런 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수에 대한 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상수에 대한 거. 상수에 대한 거는 이거 y다 그러면 이게 y가 만약에 4다. 그럼 이게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4다 그랬을 때 이걸 왜 c라고 콘스탄트의 약자를 따서 c라고 표시해 주냐면 얘는 일정한 함수들. 요 값 자체는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상수라고 그러죠. 상수는 여러분들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 그걸 상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수함수부터 우리가 잠깐 좀 한번 대수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대수함수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상용로그라는 게 있고요. 상용대수 또는 자연대수라는.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로그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학에서는 상용대수를 표시할 때는 그냥 로그라고 표시를 해요. 이건 내추럴의 약자를 따가지고 내추럴 로그는 ln으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ln 이렇게 표시. 그래서 로그 그 다음에 ln 이렇게 표시하는데 앞으로 공학을 하면서는 여러분들 로그인지 ln인지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용대수하고 자연대수하고의 그 차이를 한번 잠깐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상용대수부터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우리가 로그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상용 로그냐면은, 이 상용 로그는 10을 미수로 하는 겁니다. 10. 네, 꼭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기 전에 혹시 수학을 다 할 때는 임의의 숫자를 다 미수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는 주로 10을 미수로 하는 거하고 자연대수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값을 미수로 하는 이 자연대수의 형태하고 하여튼 이 두 가지의 대수에서는 미수로 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10을 미수로 하는 게 상용대수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의 3승은 뭐죠? 예를 들자면 1000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상용대수라는 건 로그 하면 벌써 이 안에는 미수가 10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10을 이렇게 숨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 안 해줘요. 앞으로 귀찮게 그렇게 표시 안 해줘도 로그 하면은 10이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로그 1000 하면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10이 미수가 들어있는데 100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10에다가 몇 승을 해야 1000이 나오느냐 이 뜻이죠. 10에다가 몇 승을 해야 1000이 나오느냐. 그래서 로그 1000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로그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 1000 하면 3이 나오죠. 그럼 로그 10 하면 당연히 이건 얼마 나올까요? 여기 10이 미수가 돼 있으니까 10에다가 1승을 해야 10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10은 1이야. 또 하나 재밌는 거 로그 만 하면 그럼 이거는 10이 미수가 된 건데 10에 몇 승을 해야 만이 되냐면 4승이죠. 그래서 로그 만은 4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로그 1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10이 미수가 된 건데 10에다가 몇 승을 해야 1이냐 이 뜻이죠. 10에다가 0승을 하면 1이잖아. 왜냐면 모든 값의 0승은 1이죠. 0의 0승도 1이에요. 모든 값의 0승이 1이니까 10에다가 0승을 하면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이 미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1이 나오려면 0승을 해야 됩니다. 이게 로그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10을 미수라는 거. 자, 그럼 재미로 한번 해보자. 요거. 한 로그 5쯤 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 여기 10이 있다고 보면 10에다가 1승만 해도 10이잖아. 그렇죠? 10에다가 1승만 해도 10이니까 10에다가 몇 승을 해야 5냐 그러면은 1이 아닌 어떤 값 0.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에다가 0. 얼마를 해주면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건 분명히 0. 얼마라는 값이 떨어져요. 계산기 두드려 봐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상용대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대수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대수로 들어가자. 이거는 내추럴 로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추럴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ln이라고 표시를 해요. 자, 요거는 그 극한값이 있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극한값 리미트 n가 무한대까지 갈 때 요거 한번 그래프 잠깐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리미트 n가 무한대로 갈 때 그 1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n승이야. 요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극한값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n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면 자꾸 요 값이 1에다가 더해주는 게 조그마해지지만 요 n값은 계속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가 자꾸 커져서 이 n가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수도 무한대가 같은 그러한 값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얘가 어떤 값에 접근을 하게 돼. 그 값을 이 값으로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자연대수인데 요걸 계산하면 2.71828 계속 나가는. 그렇죠. n가 자꾸 무한대가 돼버리면, n가 자꾸 커지면 이게 1.000 얼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그 숫자만큼 여기에 또 승이 된 거야. 그걸 계산하면 이 값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 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 값 정도, 요 값 있죠? 그 값을 우리가 가상한다면 이게 계속 접근하는 거지, 이런 값. 그래서 여기에 요 그래프가 되겠죠. 리미트 n가 무한대 1 플러스 n분의 1 무한대. 이 그래프는 이 값에 접근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미수로 한 거야. 2.7188.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약 2.718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 값이 미수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요 값이 미수가 되니까 여러분 ln 하면 벌써 여기는 대충 여러분 한 2.718 정도가 들어있는 거야. 2.7 정도가 미수예요. 그럼 ln 한 어느 정도냐면 5 정도면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벌써 2.718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이거에 1승을 하면은 2.7 정도가 되지만 이거 자승만 해도 벌써 뭐예요? 5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그 값이 나오는 거지. 이걸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1. 얼마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ln 2는 얼마일까요? 아주 재밌네요. 요거는 ln 2가 된다면 이건 ln은 여기가 2가 미수가 된 거니까 2가 미수가 됐으니까 2에다가 몇 승을 해야 2가 나오죠? 1승을 해야 2가 나온다고. 그렇죠? 2에 1승을 해야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ln2는 값이 1이 나옵니다. 자, 아셨죠? 여기 ln2는 1이다. 그 다음에 ln1은 역시 마찬가지죠. 2에 어떤 여기 미수가 있는데 그거의 0승은 1이니까 모든 값이 0승 1이니까 ln2라면 제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거 숙달이 다 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상형 로그 그 다음에 자연 로그 우리가 해봤는데 이 대수의 성질을 잠깐 다 상식적인 거지만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ln이 되든 로그가 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냥 로그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로그 a 플러스 로그 b는 이거는 고백꼴로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b. 그죠? 곱하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하게 되면은 로그 b분의 a가 되죠.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밑으로 가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로그 a분의 b가 되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뒤집어지죠. 그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 a에다가 b가 이렇게 익스포넌트 지수로 가면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죠. b 로그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대수를 우리가 이용을 어떨 때 할까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연력학 같은 거 하다 보면 간단한 예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P1, V1 카포는 P2, V2 카포 이런 게 있거든요. 요 카포가 지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대수함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카포를 뽑아내라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애를 먹겠죠. 이 카포를 여기서 이게 지수거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카포라는 지수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대수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편리함을 우리 도모해 줄 수 있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변하지 않듯이 양변에 대수를 취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앞으로 기계공학을 하다 보면. 양변에 대수를 취한다는 건 ln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붙여주면 값은 안 변해. 예? 예. 그리고 이 대수함수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어려운 얘기인지는 몰라도 대수함수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non-linear, 비선형을 선형이 되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공헌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non-linear가 linear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non-linear가 linear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변하지 않듯이 양변에 대수를 취해줘도 값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ln을 취했다고 우리 볼까요? 자, 이건 뭐 지웁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ln, 이게 곱하기니까 이걸 플러스로 분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해서, 이건 플러스 형태죠. 그럼 ln p2 플러스 ln v2 카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ln p1에다 플러스 카포 ln v1은 ln p2 플러스 카포에다가 ln v2가 돼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니까 카포에다가 ln v1 빼기 카포 ln v2는 이게 넘어오면 이게 넘어가면 ln p2 빼기 ln p1이죠. 그죠? 근데 이거 카포가 공통하네요. 그러면 ln v1 빼기 ln v2. ln 이게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제가 카포라고 발음하는 거는 보통 연력학에서 쓰는 이런 K에 대한 그 비열비는 카포로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K라고 하셔도 좋고. 자, 요거 왜 이렇게 정리되는지 알죠? 그럼 얘가 다시 뭐야? V2분의 V1이 되겠죠? ln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게 V2가 밑으로 가서 K에다가 ln V2 V1이 되고요. ln P1분의 P2가 되죠. 이게 밑으로 가니까 카포라는 거는 ln V2분의 V1에다가 ln P1분의 P2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대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알겠죠? 대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는 함수인가요? 그렇죠? 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보세요. T1 V1에다가 카포 마이너스 1이 있으면 T2 V2 카포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 연력학 가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K를 산출을 하세요. 이런 것도 산출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양쪽에다가 ln을 다 붙여주는데. 자, 우리 풀이해보면 ln T1 V1의 카포 마이너스 1은 ln
T2V2에다가 카포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쓰게 되면 ln T1 더하기 ln V1에다 카포 마이너스 1이고 ln T2 더하기 ln V2에 카포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T1에다가 카포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오고 ln V1 될 거고 그 다음에 ln T2에다가 플러스 또 카포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오고 ln V2가 되니까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오죠. 그럼 ln V1에다가 이거 있고 이거 넘어오면은 빼기 ln V2가 되죠. 이건 공통이니까. 그리고 ln T2 빼기 ln T1이 나온다고. 그렇죠? 넘어오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V2분의 V1, T1분의 T2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카포 마이너스 1은 이게 밑으로 간단 말이야. ln V2분의 V1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ln T1분의 T2가 돼. 정작 구하는 건 우리가 K잖아. 그럼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K는 1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수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우리 잠깐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y는 이꼬로 만약에 ln x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부터 이 이야기 합니다만, 이 값이 미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값을 미수로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y는 이꼬로 ln x에서 x를 찾으면, 이건 익스포넌트 y가 되죠. 응? 이게 이 값의 y승이 된다고. 이게 넘어가면.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참 많이 쓰는 경우거든요. 이게 2가 미수가 된 거죠. 자,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잠깐 증명해 보죠. 이 x가 2의 y승이 돼. 이거 이 값 2.7183 무한대 있죠? 이 값이네. 이거 잠깐 증명해 보죠. 이거 증명을 하려면 거꾸로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으로 만들면 돼. 그렇지? 자, 이거에서 양변의 대수를 취해봐요. 양변의 대수를 취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대수 취한다는 건 ln을 붙여만 주면 되잖아. ln 2의 y가 되는 거야. ln x 되고 ln 2의 y. 그럼 이게 y가 앞으로 오지. y가 앞으로 오고 ln 2가 되는데 여러분 ln 2라는 값은 얼마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ln 2라는 값은 1이죠. 1.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y는 무슨 x라는 게 ln x라는 게 나와요. 그 증명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ln 만약에 뭐 p2분의 p1인데 이걸 계산을 했더니 값이 0.3이야. 그럴 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뽑아낼 수 있을까? ln은 그냥 달고 다니면은 굉장히 피곤하지,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p2분의 p1은 2에다가 0.3.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에 이거 2 값 있잖아. 2의 x승 두드리면 되잖아. 뭐 2.7183에 0.3승. 그거나 마찬가지. 계산이 된다. 빨리빨리. 이거 상호관계를 알아두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진도 나가면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해주는 이유가 이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현대학원에서의 이 수업이, 정말, 박철희 원장이 하는 수업이, 정말, 이제 내가 들으면, 이제 그 정도의 강의 테크닉이면 내가 정말 정복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입증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또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자신감도 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2일차 시간이 이제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가함수하고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수학이 다 끝났다는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여기에서 더 파생되는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이제 그 미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뭐 이야기만 하고 이제 2일차를 마치겠는데, 우리 미분에 대한 거는 우리 공학에서 뭐 정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거죠. 미분. 우리 디퍼런셜이라고 그러죠. 자, 미분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미분이 도대체 왜 하냐. 그리고 이 미분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왜 미분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가 하는 걸 잠깐 생각을 하면은, 우선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저번에. 변수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베어리어블. 이 변수를 생각을 할 때, 이 변수를 되게 문자로 나오는 게 다 변수잖아. x, y, 그 다음에 t, g 이런 변수가 있다라고 보자. 자, 여러분들 뭔지는 잘 몰라도 이 변수가 무지무지하게 잘게 쪼개졌다는 뜻을 디퍼런셜 x라는 걸 가정을 해봐요. 뭔지 몰라도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아주 잘게 쪼개진 게 dx구나. y가 잘게 쪼개진 게 dy구나. 이거는 디퍼런셜의 약자를 땄구나. 자, 우선 이렇게라도 알자, 이거 우선. 이게 미분된 거야, 지금. 뭔지 몰라도 잘게 쪼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하면은 이 백목 덩어리가, 이 글씨를 쓰면은요, 이걸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 가로로 분해가 돼가지고 밑에 쫙 쌓여. 그러면 우리가 이 백목 덩어리를 바로 x라고 보면은 어떨까요? 그렇죠? 백목이야. 그 다음에 dx는 아주 잘게 쪼개진 백목 가로라고, 얘가. 예? 그럼 이 백목 가로인데, 백목 가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백목 가루가 여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가루를 물로 반죽해서 똘똘 뭉치면 다시 백목 덩어리가 나오죠. 그죠? 그게 적분이야. 그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이게 백목이고 이게 백목 가루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인테그랄 dx 하면은 쉬운 얘기로 이거는 모아진다는 뜻이죠. 가루를 모았더니 다시 백목 덩어리 x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잘게 쪼갠 게 이거고 모아진 게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게 뭐 잘게 쪼갰구나 하는 형태로라도 우선은 좀 아시고, 이제 3일차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정복을 시켜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자, 2일차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미분을 한다는 거는 참, 여러분 어떤 이득이 있나 잠깐 한번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자고. 이거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야. 자, 좌표측의 원점이 여기고 여기 이렇게 봐. 이걸 3이라고 그러고 여길 7이라고 그래. x가 3일 때 y가 이거고 7일 때 이가 돼. 그래서 얘가 y는 이꼬르 어떤 x 함수의 그래프야. 그렇죠? 쉬운 얘기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임의의 x를 잡자. 이 x는 변수죠? 그럼 이 x에 대해서 잘게 쪼갰다는 뜻으로 dx를 표시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x가 아주 잘게 쪼개졌다는 게 dx야. 요거 이렇게 dx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내가 크게 그린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0001mm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작은 값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은 요만큼 dx를 갔을 때, 여기가 dx 아니야? dx를 갔을 때 아까 여기 x까지 왔을 때 요 값은 y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 dx만큼 조금 더 가니까 y가 조금 더 늘어나. 그건 무슨 y냐면 dy지. 그지? 그러니까 x가 조금 더 갔을 때 y가 미수하게 조금 더 증가한 건 dy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라내봐요. 잘라내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가 디퍼런셜한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면적을 구하라 그럴 때 이거 고민스럽죠. 만약에 이러한 면적을 구하라 그럴 때 왜냐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이걸 아주 잘게 쪼개면은 여기에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뭐로 볼 수 있는 이득이 생기냐면 수평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워낙 작은 거니까 요런 거나 마찬가지,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평이나 경사나 그게 그거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y가 되고 요가 무슨 x? dx가 되면은 가로 곱하기 뭐죠? 세로 하면은 그냥 면적이 나오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워낙 작게 자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보는 것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변수였었는데 얘가 변수였었는데 얘를 뭐로 볼 수 있냐면 상수로 볼 수 있는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려웠던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만약에 어떤 숙제가 있다. 3에서부터 7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건 절대 한꺼번에는 못 구하죠. 그래서 미분 적분이 위대한 거는 이걸 잘게 쪼개는 거야. 쪼개면 이걸 수억 개로 쪼갠다고 이거는. 수억 개. 수억 개로 쪼개면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되냐면은 얘를 한꺼번에 면적은 못 구하더라도 이걸 수억 개로 쪼개면은 이런 것들이 수억 개가 있는 거죠.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요런 거,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게 쪼개야지. 그러면 다 이걸 수평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수백 개로 잘라가지고 전부 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거를 다 일일이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잘게 쪼개므로 해서 요거 한 토막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인테그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작업을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수학적인 함수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아라 하는 게 적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인 것을 상수화해서 모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미분 자체가.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일차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3일차, 4일차가 미분 적분을 체계를 잡는 어떤 그러한 그 기본으로 여러분들 좀 활용하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3, 4일차를 끝까지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3일차에서 봅시다.